그 다음에 또 체에서 왔는데 소의 음곡을 사했어요. 그러면 수기가 넘쳤다는 뜻이네요. 소충 대돈을 보였어요. 그러면 한열 편차에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뜻이네요. 53세 여성, 평소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하며 체한 것 같다고 호소하였다. 얼굴이 붉고 거무스름하며 붉은색은 심장 쪽의 색깔이에요. 이 얼굴은 심장의 기능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붉다 그러면 심장 쪽인가 보다. 평소 추위를 많이 타고 그러면 추위를 많이 탄다는 말 한마디에 한열 편차에서 한열 편차를 조정하는 목혈 조합을 쓰는 거죠. 얼굴이 잘 붓는다고 하였다. 이게 이 사람이 체기가 있어서 왔지만 평소에 얼굴이 잘 붓는데요. 그래서 복진해보니까 항상 속이 더부룩하며 명치 밑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체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장부가 있는데 명치 아래가 압통이 있고 상충감이 있었어요. 여기 상충감이라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명치 아래를 누르면 뻐근한 느낌이 위로 뻗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할 때는 목구멍까지 뻗쳐요. 그러면 위로 뻗치는 느낌이 있으면 열이 있어도 뻗치고요. 명치 아래 물이 많이 몰려도 뻗쳐요. 그 명치 아래에서 물소리가 쿨렁쿨렁 나는 사람들 있죠. 이것도 수기상역으로 보는데 심장과 관련될 때가 많죠.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탄다. 거골 압통이 뚜렷하다. 그리고 얼굴이 잘 붓는다. 그래서 수열, 목혈 조합으로 치료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지엄예. 일사병 또는 열사병으로 환자가 왔어요. 그런데 처방을 보니까 소의 음곡을 보였네요. 소의 음곡을 보였다는 뜻은 음액 편차에서 부족이 있다는 뜻이죠. 소충 대돈을 사했어요. 소충 대돈을 사했다는 뜻은 한열 편차에서 열 쪽으로 치우쳤다는 뜻이죠. 그러면 일사병 또는 열사병이 걸리면 일단 열이 나잖아요. 그리고 입이 마르잖아요. 열사병이나 일사병으로 쓰러지면 땀을 비오듯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입이 심하게 마르고 몸에 열이 있어요. 그러면 열을 떨어뜨리는 대돈 소충, 갈증을 해소하는 수혈을 보여줘야 되죠. 27세 여성, 초등학교 교사인데 더운 날에 운동하고 탈진해서 내원하였다. 더운 날에 운동하다가 탈진해서 왔으면 땀을 많이 흘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음액 편차에서 음허, 수혈을 보여주고요. 열이 많았기 때문에 소충 대돈을 사해줬다.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며 더위를 먹은 듯이 기운이 하나도 없다. 문진해보니 최근에 계속 신경 쓰는 일이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목이 자꾸 마르다. 시원한 것이 먹고 싶다. 지금 차가운 게 먹고 싶다는 뜻은 속에 열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꾸 물이 마시고 싶다는 뜻은 음이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사병으로 온 사람, 수열, 보,
목혈 4. 그 의미만 아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가 왔어요. 고혈압은 대부분 역기라 그랬어요. 원인 장부가 무엇이든지 역기 현상 중에 하나가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처방을 보니까 소의 음곡을 사했네요. 심의 합혈을 사한 거죠. 또 소의 음곡을 사했다는 뜻은 이 사람 몸속에 음액 편차에서 수기 수습 과다 현상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을 빼기 위해서 소의 음곡 사, 소충 대돈 보 이렇게 했는데요. 고혈압은 양방적으로 볼 때 혈관 안에 혈액양이 많은 거예요. 혈관 안에 혈액양이 많다는 뜻은 수기가 많다는 뜻이에요. 물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으로 오면 첫 번째 처방이 이뇨제가 들어있는 약을 줘요. 혈관 안에 있는 혈액양을, 특히 물의 양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뇨제를 주죠. 49세 여성, 고혈압 약을 끊고 싶다고 왔다. 평생 고혈압 약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끔찍해서 치료받으러 왔어요. 문진해보니까 추위를 많이 탄대요. 몸도 차갑대요. 그러니까 한열 편차를 조절하는 목혈, 소충 대전을 보였고요. 문진을 해보니까 평소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몸이 차고 몸이 차다는 말 때문에 한으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조금만 힘이 들어도 몸이 잘 붓는다고 하였다. 이 몸이 잘 붓는다는 말 때문에 수기상역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 자체가 역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합혈이면서 수혈인 소의 음곡을 사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몸 안에 수기가 많이 쌓였느냐? 그 수액을 줄여줄 온기가 모자라서 몸이 차갑기 때문에 수기가 넘쳐났다고 보고 수혈사, 목혈보, 하여간 수소음 심의 목혈은 한 열 편차를 조절하고요. 심박수를 조절해요. 심박수가 빠르다는 뜻은 열이잖아요. 그러면 사, 심박수가 느리다는 것은 몸이 차갑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보, 복진도 거골 압통. 그래서 수소음 심의 문제로 보고 수혈을 사하고 목표를 보였다. 이 고혈압과 관계된 상식적인 얘기 몇 가지만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고혈압은 원래는 자기 나이 숫자 100, 100에다가 자기 나이를 더한 숫자가 고혈압 경계선이에요. 내가 60살이다. 그러면 100을 보태면 160이잖아요. 그러면 160의 최고 혈압이 나오면 이 사람은 고혈압 치료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저 혈압은 90 이상이 돼야 되겠죠. 또는 최고 혈압은 160, 최저 혈압은 한 100. 이렇게 넘어가면 옛날에는 고혈압이라고 그랬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게 1987년에 WHO에서 나온 기준이라네요. 그런데요, 이게 자꾸 내려간 거예요. 140으로. 요즘에는요, 130만 돼도 고혈압의 범죄에 집어넣어갖고
약을 먹으라 그래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보건복지부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글을 쓴 걸 보니까 혈압 기준치를 10 낮출 때마다 고혈압을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난대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120도 안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고혈압 처방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 선생님한테 정상 혈압이 얼마예요? 그러면 120에 80이에요. 환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의사들끼리는 140에 90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알아서 드세요. 고혈압약을 젊어서부터 먹으면 남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젊은 고혈압 환자가 오면 의사들이 고민을 해요. 이 사람 고혈압약 먹여야 돼 말아야 돼. 당뇨약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젊어서부터 먹으면 남자가 그게 안 되기 시작해요. 고혈압의 가장 중요한 지식, 소금의 양을 10분의 1만 줄이면 혈압이 10분의 1 내려와요. 체중을 10분의 1 줄이면 혈압이 10분의 1 내려와요. 그러니까요, 140 정도 내리는 사람은 절대 혈압약 먹지 말고 체중을 좀 줄이세요. 또 먹는 소금의 양을 줄이세요. 소금의 양이 권장량이 2, 3mg이에요. 근데 한국인들이 하루에 먹는 평균 소비 소금량이 약 15mg이에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인들이 소금을 많이 먹냐면 한국인들이 먹는 소금량의 60%가 김치에서 나온대요. 또 하나, 평균 권장량이 2, 3mg인데 라면 스프 하나에 들어있는 게 5 내지 6mg이에요. 그러니까 라면이 얼마나 건더기만 먹으세요. 국물까지 다 마시지 말고. 라면 국물 먹고 자고 일어나면요, 얼굴 부어, 손발 부어. 소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3끼 한식 먹지 말고 한 끼는 빵이나 떡으로 때우세요. 제가 140 가깝던 혈압이 한국에 와서 아침을 떡으로 먹어요. 한식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잴 때마다 120에 70이 나와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집사람도 이 140 가까이 나오는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한 끼를 한식이 아닌 빵과 떡으로 먹은 다음부터 정확히 120 또는 110이 나와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되면 틀림없이 소금 섭취량이 많은 거예요. 조절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넘어갈래요. 그러니까 한식으로 먹는 식사를 한 끼를 떡이나 빵으로 바꾸시고 체중을 10% 줄이시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을 5 내지 6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140은 120으로 순식간에 내려와 버려요. 혈압약 드신다고 안심할 일이 아닌 게요. 혈압약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중풍 환자의 7, 80%가 뇌출혈이었어요. 터지는 고혈압이었어요. 아니 중풍이었어요. 그런데 혈압약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열에 2, 3명만 터지고 7, 8명은 막히는 중풍이에요. 이제 혈압은 낮췄는데 피는 여전히 걸쭉해져서 뇌혈관이 막힌 거예요. 이걸 경색이라 그래요. 뇌경색.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 그래요. 혈압약 먹는다고 절대로 안심하지 마세요. 차라리 뇌가 터진 건 치료가 잘 돼요.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그런데요, 뇌가 막힌 중풍은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혈압약 드시라고 병원에서 말하면 140 이쪽 저쪽 나오면 일단 소금 줄여보고 일단 체중을 줄여보세요.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으면 이뇨작용하는 수혈, 소해, 음곡사, 수기가 넘쳐나는 이유는 대부분 몸이 차가워서 그래요. 그러면 한열 편차를 조절하는 소충, 대돈, 보. 만일에 몸이 더위 심하게 타고 열이 많은 사람이 고혈압이다. 그러면 소충, 대돈, 사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혈압에 관한 얘기 해드릴게요. 저혈압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혈압은 고혈압과 반대로 혈관 안을 흐르는 혈액 양이 부족해지면 혈압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 안에 흐르는 혈액 양이 부족한 경우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음액이 부족해서 저혈압이 된 사람, 하나는 피가 부족해서 저혈압이 된 사람. 그러면 저혈압이 된 사람도 일단 수혈, 토혈 보여주면 좋겠죠. 수혈을 보하면 혈액 성분 중에서 진액이 늘어나고요. 토혈을 보하면 혈액 성분 중에서 혈구 성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음액을 보여주는가? 갈증을 잘 느낀다. 그러면 물이 먹고 싶다. 또는 맥박이 빠르다. 맥박이 빠르다. 그러면 음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또 토혈을 보여줘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얼굴이 창백해요. 핏기가 없어요. 눈꺼풀도 뒤집어 보면 핏기가 없어요. 입술도 연해요. 혀도 보면 핏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어지럽대요. 그러면 피가 모자란 거거든요. 그래서 저혈압이라 그러면 일단 수혈, 갈증이 있으면 수혈, 보. 어지럽다 그러면 토혈, 보. 그러면 거의 치료가 되고요. 또 저혈압인 사람들은, 피가 부족한 사람들은 피를 빨리빨리 보내주기 위해서 맥박이 빨라요. 그러면 열이란 뜻이잖아요. 맥박이 빠른 사람은 소충, 대돈, 사. 저혈압인데 몸이 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소충, 대돈, 보. 한열 편차가 없으면 물이 부족하든지 피가 부족한 거니까 수혈, 토혈, 보. 저혈압을 침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고혈압도 침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 다음 저혈압에 재밌는 그 처방이 제가 중국 침과에서도 봤고요. 동시침에서도 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양쪽 내관. 내관을 침을 놓는다는 뜻은요. 강심작용이 있어서 그래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심장 충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강심작용이 내관에 있어요. 양쪽 내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밌어요. 소료혈이에요. 양쪽 내관하고 소료혈에 침을 놓으면 그 한 번으로 혈압이 10 내지 20이 올라간대요. 저는 이런 게 눈에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15 내지 20 정도가 금방 올라간대요. 한번 해보세요. 코에다 침 놓는 거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음액을 늘려주는 수혈, 피를 보충해주는 토혈을 보여보겠어요. 그게 저혈압 치료 방법이고요.